네, 안녕하세요. 문제 빠르게 갈게요. 1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안내자가 있으면은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X. 비행기는 객석 양측 창가 좌석이 상석이고 통로 쪽이 차석. 상석과 차석 사이가 하석이다. 5. 선박의 경우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중심부가 상석이 되며 일반 선박은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린다. 아니죠. 선체의 중반부가 상석이 맞지만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립니다. 왜? 땅에 더 오래 있으려고. 경우 의전에 의하면 경호 대상자 자가 운전 차량을 탑승할 경우 진행 방향 기준으로 뒷자리 오른편이 상석이 아니라 보조석. 예. 의전에 의하면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경호 대상자만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경호 대상자는 보조석에 앉는다. X 뒷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 우측. 다음 문제. 탑승 예절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갈 때 하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이거는 하급자가 엉덩이를 보이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하급자가 늦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 올라가는 거랑 반대구나. 하급자가 먼저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X. 탑승 예절에서 이제 승용차 탑승 시 운전자가 있대요. 자동차 좌석의 서열은 뒷자리 오른쪽의 상석이죠. X. 경우 의전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늦게 타고 먼저 내린다. 응급처치라는 경호원은 응급처치할 때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임시적인 처치임을 숙지한다. 5. 응급 상황 시 경호원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경호 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약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X. 응급처치를 하는 경호원은 환자의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다. 5. 응급처치를 하는 경호원은 빠른 시간 내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가 심한 출혈 시 응급처치 요령으로 소독된 거즈나 헝겊으로 세게 직접 압박을 실시한다. 5. 경호 상황에서 경호 대상자가 심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감염에 주의하며 출혈 부위를 이물질로 씻어낸다. 물로 씻어낸다. X.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호 상황에서 경호 대상자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하고 압박점을 강하게 압박한다. 맞는 말이죠. 5. 경호 대상자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경호원은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보온하도록 한다. 5. 피가 빠지면은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출혈이 심한 경우에 응급처치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야 합니다. 국소강항법 X. 출혈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로 출혈이 먹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다. 절대 마실 거를 주면 안 됩니다. 5.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로 환자의 안부를 즉시 지혈한다. 5.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5. 지압점 압박은 간접 압박이라고도 한다. 다음 문제. 의식장애나 호흡, 순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잠시만요. 의식장애나 호흡, 순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인해 사망의 위험이 있는 자의 경우 생존을 위해 즉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실시해서 즉각적으로 생명 유지를 도모하는 응급처치 방법은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다음 문제. 경호 예절에 관하여 기차의 경우 2인용 좌석일 때 창가 쪽이 상석, 통로 쪽이 말석, 침대차는 위쪽이 상석, X, 아래쪽이 상석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옳은 순서다. 늦게 타고 먼저 내려. X. 경호 예절에 관하여 일반 선박의 경우 상급자는 나중에 타고 하선 시 먼저 내리나 함정의 경우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엘리베이터랑 마찬가지로 함정은 안내자가 있으면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했죠. 그래서 답은 O. 다음 문제. 경호 예절에 관하여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올라갈 때는 남성이 먼저 올라가고 남성이 하급자니까 여성이 먼저 내려온다. 맞는 말이죠. 하던 시 남성과 여성이 라는 질문을 추가할게요. 경호 예절에 따른 인사법에 의하면 악수를 할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 아니죠. 윗사람이 먼저 청해야겠죠. X. 악수의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먼저 청하지만 동급 계급 간에는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악수에 있어서 미혼자가 기혼자가 아니라 기혼자가 더 상급자죠. X. 행사장에서 악수를 하는 경우 초청 인사는 경호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그쵸. 죄송합니다. 이거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거울 방향으로 들어 올리실 테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야지 이게 경호 대상자의 오른손이 잘 올라오겠죠.
X. 다음 문제. 악수를 하는 경우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적절치 못한다. 이제 연령차가 심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악수 시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가볍게 잡고 받들어 보시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된다 했죠. 5. 악수에 있어서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며 그저 상급자니까 장갑을 끼고 있다면 반드시 벗어야 하지만 여성은 예장으로서 장갑을 차고 가고 있는 경우 실내에 손을 벗지 않는다. 5.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등은 악수 예절의 예외에서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은 먼저 머리 숙여 인사를 청하고 상대가 악수를 청하면 악수에 응한다. 여성은 왼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히는 정도의 예의를 표하고 악수에 응한다. 다 같은 말이죠. 5. 다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목례를 하는 경우 바로 선 자세에서 35도 가량 앞으로 숙이고 상대방이 목례를 하는 경우 바로 선 자세에서 35도 가량을 앞으로 숙이고 2, 3초 후 상대방이 담례를 하면 서서히 고개를 든다. 아니죠. 목례는 15도입니다. 15도. 보통 레가 35도, 정중레가 60도. X. 인사를 할 때 정중례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선 자세에서 90도 가량, 60도입니다. X. 그리고 또 이제 읽어보면은 수차례 반복이 아니라 예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도 한 번만 한다.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에 있어서 원칙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소개시키며 그죠. 여성과 남성이 소개가 필요한 경우 여성을 남성 아니죠. 남성을 여성에게. X. 성직자나 고관을 여성에게 소환할 때 성직자나 고관이 남성일 경우 여성을 먼저 그들에게 소개한다. 아니죠. 여성과 남성의 사이에서 여성을 먼저 상급자로 쳐주나 여성을 상급자로 쳐주나 성직자나 고관은 예외로 여성이 먼저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명함을 줄 때에는 예를 갖추기 위해 앉은 상태에서 이름을 먼저 밝히고 왼손으로 주며 받을 때에는 오른손으로 받는다. 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주고 이제 양손으로 받아야겠죠. X. 명함은 받자마자 바로 보거나 지갑에 넣지 않고 모르는 한자는 정중히 물어본다. 알겠죠? 모르는 한자가 있더라도 묻지 않는다. 명함을 교환해야 하는 상대가 많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명함을 교환하여야 한다. 나머지 뒤에는 맞죠. 정답은 X. 명함에 있어서 좌측 하단 연필로 알파벳을 기입하여 인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때 PR은 감사, PF는 축하, PC는 소개, PP는 작별, PPC는 조의를 나타낸다. PC 조의라고 했죠. 제가 PC라는 사람이 죽어서 조의를 표합니다. PC 조의, PP는 소개, PP는 소개입니다. 발표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PPC는 작별. 승용차에 탑승하는 경우 통상 뒷자리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서 별도의 푸는 시간을 안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X. 경호 대상자가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석이 상석. S. 지프차의 경우 뒷자리가 트럭이니까 뒷자리가 없어요. 원래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운전 보조석이 상석이다. 5. 차량을 탑승할 때 윗사람과 동승 시 윗사람이 먼저 탑승하며 아랫사람이 먼저 하차한다. 아니죠. 윗사람이 먼저 탑승하며 죄송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이제 윗사람이 먼저 탑승한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있다. 아랫사람이 먼저 하차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윗사람이 늦게 내린다. 윗사람이 먼저 타고 늦게 내려. 5. 차량 탑승 시 남성과 여성이 탑승하는 경우 여성이 먼저 탑승, 남성이 먼저 하차한다. 이게 곧 위의 말이죠. 똑같죠. 5. 기차를 탑승할 때 자리 서열은 2인석의 경우 창가 쪽이 상석, 복도 쪽이 차석, 셋이 나란히 가는 좌석은 창가 쪽이 상석, 가운데가 2석, 복도 쪽이 상석이다. X. 무조건 이제 창가, 복도, 가운데 순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X고요. 또 뭐 있죠? 1004번. 넷이 마주 앉아 가는 기차의 경우 진행 방향의 창가 좌석이 상석이며 그 맞은편 창가 좌석이 2석, 상석이 옆자리가 3석, 2석이 옆자리가 4석이다. 맞는 말이죠. 5. 진행 방향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 장거리 기차형으로 침대칸 이용 시에는 위쪽보다 아래쪽 침대가 상석이다. 5. 비행기를 탑승할 때 경호 대상자가 먼저 탑승하며 목적지 이동하는 경우 도착하는 경우에 먼저 기차에서 내린다. 땅에 오래 붙어서 되니까 늦게 타고 먼저 내려. X. 이제 기차 탑승할 때에는 창가 좌석이 상석이며 통로 쪽이 차석, 창가와 통로 사이가 3석. 맞는 말이죠.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내자가 있을 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5. 에스컬레이터 이용관에는 하급자 남성이 먼저 올라가고 맞죠. 상급자 여성이 늦게 내려와야겠죠. 이 하급자 남성이 먼저 내려오니까. 부부 동반 식사 혹은 디너쇼 같은 행사에 있어서 여기 남편의 직책이 작성된 명판을 배치하며
부인의 자석은 명판은 직책의 부인으로 표시한다. 5. 차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걸을 때 남성이 차도 쪽에 있으며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함께 되는 경우 원래 여성 사이에 끼지 않는 것이 예의이나 그죠? 횡단보도 건널 때만은 두 사람 보호하려고 같이 낀다. 5. 이제 서양식 식사 시 나이프와 포크의 위치는 가운데에 접시가 있는 경우 왼쪽에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를 비치하며 식사간 나이프나 포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가리켜서는 아니 된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5. 네. 다음 문제. 나이프와 포크는 세워잡지 않으며 나이프를 이용해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식사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하면 냅킨 위에 의자를 두거나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 8팔자를 포기시하여 식사 중임을 나타낸다. 이 두 문제는 따로 별로 학습하지 않으셨지만 한번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제로 담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정답은 둘 다 옵니다. 5. 다음 문제. 뼈에 부상을 입은 손상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 응급조치 순서는 라이스에서 레스트, 아이스, 압박이 맞나요? 맞죠. 붕대로 압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들어올림, 엘리베이션, X, 라이스 순이다. 라이스. 다음 문제. 출혈이 있는 상해자를 발생하면은 기도 유지, 생명력 유지, 지혈, 운반 순으로 해야 한다. 기생, 지운 맞는 말이죠. 5. 다음 문제. 부상자나 환자를 돕기 위한 구조활동의 순서는 CCC로 부르며 CCC 의료 서비스 기관의 연락, 현장 조사, 처치 및 도움이 순서로 진행된다. 아니죠. 연락을 먼저 하는 것보다 현장 조사를 해야겠죠. X. 응급처치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1차 기본조사는 B, C, A 순으로 확인하여 신시한다. 여기서 B는 호흡이고 순환, 기도라는데 기도가 확보되어야지 호흡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하고 난 뒤에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ABC 조사를 해야 된다. ABC. 반대로 이제 진짜 심폐소생술 할 때는 CBA라고 해서 컴프레션 브리띵, CAB라고 해서 컴프레션 에어웨이 브리띵. 알겠죠? 다음 문제.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에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이 전문 인력이 아닌 경우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 판정하지 않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2차 쇼크를 방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의약품을 사용한다. X.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X. 응급처치간 구토하는 환자의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고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발을 더 높게 해준다 그랬죠. X. 다음 문제. 환자의 얼굴색이 적색인 경우 고혈압이나 열사병 맞나요 이거? 1020번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1020번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쇼크랑 반대로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알겠죠?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제가 틀렸고 쇼크 지문이 그거죠. 트렌델버그 자세라고 해서 다리를 이제 먼저 들어 올려주는. 뭔가 싸늘하더라고요. 문제를 넘어가려니까. 다음 문제. 환자의 얼굴색이 적색인 경우 고혈압이나 열사병, 일산화 중독 볼 수 있다. 5. 얼굴이 적색이며 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머리에 찬수건을 대어 열을 식히고 눕히더라도 머리의 열기와 혈액의 공급을 저하시키기 위해 심장보다 머리와 어깨를 높여준다. 맞는 말이죠. 낮게 하면은 그쪽으로 피가 쏠리니까. 계속해서 풀어 나갈게요. 응급처치간 이것도 했죠. 혈액 1023번. 환자의 얼굴색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색, 청백색이고 입술이 청호색이면은 호흡곤란, 약물 중독 상태로 위험한 경우다. 5. 환자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경우 쇼크나 대출혈, 질식, 심장 발작 등이 의심되며 혈압이 낮고 혈액 순환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머리에 혈액 공급을 위해 수평이 되게 눕히거나 그죠? 다리를 높여준다. 그죠? 이후 담요 등의 보온 조치를 실시한다. 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 문제. 경추 손상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확보를 실시하려는 경우 하악거상법. 경추 손상 환자는 하악견인법을 씁니다. X.
응급처치 구명의 4대 요소에는 상처 지기 쇼죠. 상처 지기 쇼. 여기 맞고 맞는데 쇼크 방지죠. 운반이 아니라 얘는 그 우리 출혈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생지훈 한다 했죠. 그래서 X입니다. X. 다음 27번.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정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의 맥박이 종료되거나 복귀된 후에도 꾸준히 실시한다. 정지 상황이 아니라 원활한 상태가 복귀될 때까지 하여야겠죠. 문제 좀 지문이 좀 치사하네요. 네. 정지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맥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시한다. 1028번.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가 종료하라고 지시한 경우 또는 주변이 위험해서 더 이상 힘들 때는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료한다. 5. 심폐소생술 순간 구조자가 육체적으로 탈진하거나 교대자와 교대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종료할 수 있으며 5. 심폐소생술을 30분 이상 실시하였으나 심정지가 복귀되지 않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정지해도 된다. 5. 맞습니다. 다음 문제. 응급 환자의 동공이 서로 다른 크기인 경우 내일혈을 의심하며 이 경우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눕혀주고 눕히나요? 내일혈이면 머리에 뭉쳐있으니까 눕힌다기보다는 이제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또 맞는 말이네요 이거. 이게 좀 잠시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드렸었나? 이게 트레덴버그 자세가 이제 뇌일혈은 뭐죠? 이거랑 연관된다 했죠. 얼굴이 적색일 때. 그럼 얼굴이 적색일 때랑 가볼게요. 보면은 머리와 어깨를 높여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랑 반대되기 때문에 제가 X라고 했는데 한번 이 눕혀준다는 말은 이거는 잊으세요. 알겠죠? 이게 중점이 아니라 목의 옷을 느슨하게 한다. 또는 아니면은 굳이 또 구분을 짓자면은 얼굴이 적색일 때랑 내일일 때랑은 다르게. 저는 지금 이거를 묶어서 외워버렸기 때문에 적색과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게 뇌일혈까지 이어진다라고 외웠기 때문에 틀렸고요. 뇌일혈과 얼굴이 적색일 때는 다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잘 풀겠네요.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1031번) 심정지 또는 의식장애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동공이 확증된다. 5. 눈화상의 분류에 의하면 열화상의 경우에는 열에 눈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검은 천 등으로 가려준다가 아니라 젖은 천을 대줘야겠죠. 비타상이 검은 천. 두피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소독된 거즈를 상처 부위에 대고 압박하여 지혈하고 피부가 벗겨나는 결손이 큰 상처에는 피부에 손대지 않고 환부 상태 그대로 압박 드레싱한다. 5. 다음 문제. 졸도 환자는 갑자기 환자가 쓰러지는 것으로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들어 응급처치한다. 5. 두부 손상 환자의 경우 구토 등 이물질이 입에 있다면 옆으로 눕혀주며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가 있다면 이를 막지 않고 그대로 흐르게 둡니다. 다음 문제. 두부 손상 환자의 경우 체온 상승 경향이 있으므로 보온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5. 쇼크의 종류와 증상을 설명할 때 과민성 쇼크는 세균 감염이 아니라 알레르기성이죠. 세균 감염은 폐혈성. 상처의 유형에 의하면 열창은 열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구분한다. 열창은 이제 맞아서 둔탁한 물건에 맞아서 생긴 겁니다. X. 절창은 칼, 면도날, 유리 등에 베어진 상처로 감염되지는 않지만 출혈이 심하다. 맞는 말이죠. 못, 바늘, 총알 등에 찔리거나 조직이 뚫고 나간 상처는 자창이라고 부르며 소독하기 힘들다. 5. 출혈에 대한 지혈법으로 출혈이 심한 경우 상처를 손이나 비위생적인 헝겊으로 건드리지 말고 엉킨 피덩이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떼어내지 않습니다. 약하면 떼어내도 돼요. 다음 문제. 지혈대를 사용하여 지혈할 때 지혈대 착용 시간을 환자의 이마에 표시하여야 하며 갑작스레 풀어준다면 출혈이 많아지므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풀어주지 않는다. 5. 출혈이 심한 경우 출혈이 먹기 전에는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 5.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으로 분류되며 이 중 표피만 손상 입은 화상을 1도 화상, 피부에 물집이 잡히며 진피까지 손상을 주어 물집을 잡는 화상을 3도 화상이라고 한다. 2도 화상이죠. 2도 화상. X.
다음 문제. 사도화상의 경우 최근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 조직까지 손상받는 경우이며 피부 이식을 통해 조직을 살려주어야 한다. 5. 눕는 환자의 자세는 앙하위, 측하위, 복하위, 반자위, 트레델렌버그 자세로 구분이 되며 이 중 등을 맞대고 누운 상태를 등을 맞대고 누웠으니까 앙하위죠. 앙하위. 복하위는 배를 깔고 누우니까. 눕는 환자의 자세 중 반자위는 벽이나 베개에 기대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자세이다. 5. 하체를 약간 들면서 눕는 자세로 쇼크 상태가 이용하는 자세를 트레델렌버그 자세라고 한다. 5. 독사에게 물린 경우 다이아몬드형이면 독사에게 물린 것이고 원형 혹은 타원형이면 무독사에게 물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옵니다. 5. 나올 확률은 없죠. 왜? 원형이나 타원형 중에서도 독사는 있습니다. 근데 살모사나 이런 거 모양 보면은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론이 책에 담겨진 것 같더라고요. 예. 독사에게 물린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로 독이 빨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다 맞는데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해서 피가 못 들어오게 심장으로 막아야겠죠. 타박상을 입은 경우 상처 부위를 8시간, 10시간 얼음찜질하며 맞죠? 붓기를 빼준다. 이후 출혈이 멈추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더운 물 치료와 온찜질을 병행하고 5.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면 상처 주위에 탄력 붕대를 감아주어 출혈과 부종을 막는다. 5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204쪽 거의 다 왔죠? 문제도 이제 200문제 남았네요. 마지막 챕터 경호의 환경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테러 방지법이랑 연관돼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법령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서 조금 가볍게 접근하자는 의미로 좀 쉬다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